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황당한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하면 과세를 하지만 증여를 하더라도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해 줍니다. 그리고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도 비과세해 줍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해 줍니다. 그리고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의 지원하는 금액도 비과세 처리해 줍니다. 가령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그리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리고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처리해 주고요. 불우은 자를 돕기 위해서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증여한 금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에서요. 그 취득가액의 5% 그리고 주택 임차 보조금 중에서 전세가액의 10% 이하인 것은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상적인 가족 부양비나 용돈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혼수용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도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도한 혼수용품을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이불 등 침구용품으로서 보료 등 수천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 대상일 수 있으나 실제 과세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도한 혼례 비용, 즉 혼인 파티 등으로 수억 원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혼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주인 부모님이 사치를 부린다고 해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개인이 2천만 원짜리 자가용을 사든 10억 원짜리 자가용을 사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축의금으로 1억 원을 냈다면 과연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몇십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과도한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축의금은 뇌물일 수도 있는 무상증여이기 때문에 더욱더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축의금을 신랑 신부한테 준다면 어떨까요? 하객이 너무 많아서 축의금으로 5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무상으로 신랑이나 신부한테 준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의금의 소유는 혼주인 부모님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랑 신부 측의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추후 신랑 신부의 빚이 되므로 당연히 신랑 신부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방명록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신랑 신부 별도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유금으로 들어온 돈 수억 원을 자녀가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주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유금은 추후 자녀들의 빚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유금은 자녀들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부유 금액도 사회 통념상 내는 몇십만 원 이하가 아닌 고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실 분도 모십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유튜브에 투자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요.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 수익을 배분해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이끌 분, 출연할 분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대담 형식의 방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제가 남성인 관계로 여성으로 용모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는 정도로 시작하니까 초보자라도 방송에 대한 부담 및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물론 방송 콘티 등 모든 것은 제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요. 추후 수익금에 대한 쉐어까지 가능하니까 도전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과도한 부양비는 어떨까요? 가령 자녀에게 고가의 장난감을 사주고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사준다면요. 이것도 당연히 부모님의 사치에 속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고가의 자동차나 고가의 금은 보석류를 사준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나 금은 보석을 사고요. 자동차는 자녀가 운행하게 하고 금은 보석류는 나중에 자녀에게 현물로 물려준다면 증여세 과세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녀가 독립할 경우 고가의 전세를 얻어서 부모님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도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도한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부양 시 필요한 지출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영어 유치원이나 기숙학원, 외국 유학 등의 고가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과도한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자녀가 생활비를 남기고 저축과 투자를 했다면 이것은 통상적인 부양비를 넘어선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산가가 아내에게 생활비를 쓰라고 매달 몇 천만 원을 줬는데 아내가 알뜰하여 다 쓰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2천만 원의 현금을 생활비로 쓰라고 해서 받았는데 생활비를 줄이거나 남편 명의 카드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매달 1,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10년 동안 18억 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저축과 투자를 할 때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내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죠. 물론 아내가 남편이 벌어온 돈을 모두 도맡아서 저축과 소비를 했다고 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괜한 의심을 사거나 과세 다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결국 피해자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 자산 운용을 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에 리스크 없이 효과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자녀나 손자녀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본금 100%를 전부 자녀나 손자녀 명의로 하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절세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7월달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7월 5일 금요일 1회차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다음 날인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회차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 원만 제게 입금하시고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요. 투자 및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을 평생 100년 동안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미나 장소 약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인데요. 나와서 바로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요. 400m 부근에 브리스타워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지나서 50m 바로 아래 지점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황당한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